반갑습니다. 자, 다들 중간고사는 잘 쳤나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일단 중간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영상을 한 주 정도 쉬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차례차례로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도 지금 친구들이 서술형과 또 객관식이 저희가 5대5로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험을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차근차근 더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나간다면 기말고사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 무려 지금 고려 공부 이거를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찍은 게 영상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영상이 뭐 편집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 찍는 게 따로 편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쭉 선생님이 강의를 한 번으로 그냥 쭉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자꾸 뭐 영상이 지워졌다, 삭제됐다, 뭐 이러면서 영상 올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일단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고 있으니까 세 번째 영상은 꼭 성공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고려의 건국이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고려의 건국 과정. 자,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범위의 첫 서두는 아닙니다. 아마 수단과의 전쟁이라든지 신라의 삼국통일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던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난 그 뒷 영상부터를 찾아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마 고려는 후삼국 과정하고 신라의 삼국통일하고 후삼국을 거치고 나서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고려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지금 신라의 통일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배우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선생님은 그 앞전 영상들은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앞에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고려의 건국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건국은 이미 이제 통일신라는 3파전 후삼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후고구려는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고 후백제는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통일신라가 이렇게 후삼국으로 이미 나누어져 버렸어. 통일신라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후고구려가 왜 고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고 가야 되겠다. 그죠? 자, 고려 후삼국을 통일하다 글자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신하들은 궁예라고 하는 왕을 축출하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래서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삼국을 궁예가 세웠는데 궁예가 축출당하고 왕건이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와 통일신라가 이렇게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3파전이 벌어졌는데 후백제하고 고려는 전쟁을 통해서 서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합쳐진 거고 신라의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려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신라는 고려에게 나라를 바침으로써 고려가 삼국통일의 주인이 된다라는 점. 자, 그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의 정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태조의 정책은 시험에 꼭 반드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태조의 정책에 일단 하나의 모토는 일단 융합, 화해 또는 화합 이렇게 모든 걸 다 포용한다라는 게 태조의 정책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북진 정책. 태조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진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북으로 계속해서 땅을 확장해 나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신라 사람, 백제 사람, 발해인 할 거 없이 모두 다 통합을 통해서 어떤 한 나라로서 강조해 나갔다. 그 다음에 호족을 통합하고자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호족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왕건이 처음에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 고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 나갈 때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을 전쟁으로 밀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화합과 융합을 끌어내어 지지를 통해서 그 호족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함으로 인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왕건은 호족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호족들은 그런 왕건을 자신의 지지 세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형성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이익관계들이 존재했던 거야. 그래서 태조는 왕이 되고 나서도 왕시성을 많이 하사하고 또는 호족들의 딸들과 많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런 호족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왕권의 위기를 또는 왕권의 어떤 견제를 많이 받게 되는 귀족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나름 그런 귀족들을 갖다가 조금 어떤 이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서로 조절하기 위해서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다라는 것들을 두고 있었어. 그래서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알아봅시다. 사신간 제도는 뭐냐면 고위관직으로 올라온 호족 세력을 자신의 출신 지역의 사신간으로 임명하여 그 지방을 통제하도록 한 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신간 제도는 당근과 채찍으로 보자면 제도 중에서 당근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출신 지역으로 가면 그 사람도 좋잖아. 그치? 익숙한 곳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인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지방 호족들의 자제를 인질로 삼아서 수도에 두고 출신지 일에 대하여 자문하게 한 제도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인제도라는 게 채찍이야. 그러니까 너 지방으로 예를 들어서 정관에 있었던 사람이 관리 중앙 귀족이 되어가지고 왕건에게 왔단 말이야. 그리고 왕건이 사신간 제도를 통해서 너는 계속해서 정관을 다스리도록 해라 하고 그 사람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이제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는 수도인 이제 곳에서 수도에서 학교에 좋은 학교 다니게 해줄게 하면서 자제를 서울에 있는 학교에, 즉 수도에 있는 학교에다가 붙잡아 놓고 그 아이를 공부시켜주고 하면서 그런 지방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인질인데 좋게 말하면은 이제 좋은 어떤 수도에서의 좋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받게 해준다. 하지만 자제를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제가 지금 왕의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 귀족들이 함부로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아이가 죽을 거니까. 그지? 이렇게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사신간 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를 파견해서 자기 고향을 다스리게 하게 해준다라는 거고, 기인 제도는 자식들은 서울에 두고 가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수도에 두고 가가지고 자식은 왕이 옆에 두고 있고 그 사람만 사신간 제도를 통해서 그 지역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귀족들을 서로 이렇게 통합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귀족 세력을 조금 융합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이다.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는데, 자, 받을 게 있다.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연등회나 팔간회 같은 것들을 많이 열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훈요 10조는 뭐냐면 이런 왕건의 어떤 정책들이 다 훈요 10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속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훈요 10조는 왕건이 발표한 서류의 이름이야. 그래서 이 훈요 1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런 태조의 정책들을 알 수가 있다. 태조의 정책은 시험에 꼭 나온다. 무조건 반드시. 알았지?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가 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왕위에 올랐냐 하면 태조의 아들이었던 해종이나 정종이나 광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위에 올랐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봐둘 사람은 광종과 성종입니다. 특히 광종. 광종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앞에 태조부터 시작해서 해종, 정종은 나라의 기초를 만들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하지가 못했어.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아직 미비했고 귀족들의 입김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귀족들의 입김이 굉장히 길고 힘이 셌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고려 왕건이 모든 나라를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통일신라는 나라를 그냥 그대로 흡수했어. 그러니까 흡수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귀족들이 그냥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날 밀어줘서 내가 왕이 된 거야. 내가 이 사람들 정복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왕건은 호족이라고 하는 그런 귀족들, 그 지역에 내노라 하는 귀족들을 마음을 조금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 비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왕시성을 하사하고 결혼도 하고 그들의 어떤 세를 키워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세를 너무 키워주다 보니까 그런 귀족들이 왕권에 도전하게 되는 거지. 왕을 업수히 여기고 조금 쉽게 여기고 왕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컸었어.
그래서 광종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하는데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모두 풀어주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풀어주노? 그게 무슨 상관이고 할 수 있다, 그지? 그 짧은 생각이다, 우리의. 자, 귀족들의 노비를 풀어주면 그 귀족들은 평민이 돼. 귀족들이 노비를 풀어주게 되면 그 노비가 뭐가 된다고 했지? 평민이 된다고 했다, 그지? 평민이 된 사람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 노비인 사람들은 귀족의 재산이지만 평민은 왕의 재산이다. 그래서 왕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지. 세금을 내게 되니까. 자, 그러면 귀족들은 노비를 잃게 되니까 재산이 줄어들고 왕은 세금을 낼 평민을 많이 확보하게 되니까 왕이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자, 그 다음 과거제를 실시하는데 과거제 실시와 귀족들을 억제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과거제를 실시한다는 건 귀족을 견제할 관리를 뽑겠다라는 소리야. 만약에 왕이 딱 중간에 있다.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 한쪽에는 귀족이 있고 한쪽에 관리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귀족들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 내가 힘이 좀 셌으면 또는 내가 좀 운이 좋았으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또는 내가 왕의 아빠야. 또는 내가 왕의 장인이야. 또는 내가 왕의 삼촌이야. 뭐 이런 친인척 관계로 얽혀져 있는 그런 귀족들은 왕을 업수에 여기려고 하고 왕이 무슨 말을 하면 견제하려고 노력한다. 단 말이지. 귀족은 왕을 견제하려고 해. 하지만 관리들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앞서 말했던 과거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왕이 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장님과 노동자의 관계인 거지. 노동자는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승급도 하고 진급도 하고 호봉도 오르겠지. 월급도 오르겠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관리들은 왕에게 왕이 시키는 일을 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주종 관계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꼭 주종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관리들은 왕이 시키는 일들을 하고 왕을 보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귀족들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귀족들이 하고 있는 일의 업무량을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왕이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관리들이 하는 일이 커지다 보면 자동스럽게 귀족이 하는 일이 역량은 작아지겠지. 그러면 귀족과 관리는 서로를 견제하게 될 것이고 왕은 자연스럽게 귀족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일 잘하고 유능한 관리들을 뽑음으로써 귀족도 자동으로 견제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득을 보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왕은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실시한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자신의 어떤 든든한 그런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자, 이렇게 광종은 과거제와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왕권 강화 정책이다. 왕권 강화 정책. 자, 그 다음에 관리의 체제를 만들고, 호족을 숙청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광종 때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이제 유교라고 하는 정치 이념을 처음으로 들고 들어와서 시무 28조 알아들어야 된다.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라는 정치에 처음으로 접목시키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앙의 어떤 정치적인 제도도 정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고려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태조의 어떤 정책과 광종의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태조의 정책과 광종의 정책은 시험에 반드시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 핵심 포인트니까 반드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제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